여러분, 고개 현자가 Recording in 들어간, progress. 고개 현자가 들어간 곳 많죠? 예. 여기 보시면, 산에서 본다는 뜻입니다. 산에서 본다. 아현동, 서현동, 현소동, 문현동, 삼현동. 그러니까, 고개 현자는 언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언덕이 있다는 뜻. 5가지 지역, 공통점, 아시다시피 고개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GS 칼텍스의 뜻을 아십니까? GS 칼텍스의 뜻. 예, 그냥 제가 밝힐게요. 예, 캘리포니아, 텍사스 오일 주식회사를 GS가 합작한 게 GS 칼텍스입니다. GS 칼텍스. 보령제약은 너무 쉽죠? 보령제약. 보령제약이 뭐죠? 아니, 그건 알지. 예. 보령제약의 보령은 창업주의 고향이 보령이. 이것도 쉽습니다. 남양은 역시 창업주의 본이 남양홍심. 그래서 남양입니다. 이 정도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의 상식을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전라도는 2개의 누가 하나 소리를 줄이셔야겠는데. 네. 전라도는 2개의 도시가 합쳐졌습니다. 어디죠? 전주와 아주 쉽죠? 네. 전주와 나주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광주가 없지? 나주가 있는 왜 나주가 있고 왜 전주가 있지? 그런데 전주가 지금 큰가요? 나주가 지금 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컸는데 지금은 왜 안 크죠? 예. 2번째, 경상도는 어디와 어디죠? 동주 성주. 이것도 역시 쉽습니다. 경주와 상주입니다. 왜 부산이 없지? 그리고 상주란 도시는 지금 아주 인구 10만 이하의 작은 도시인데 500년 전에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충청도는 가장 의외죠. 충주와 청주입니다. 왜 대전이 없지? 여러분, 이 6개 도시의 특징은 가장 강력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 뭐라고? 강을 끼고 있죠. 강을 끼고 있다. 끼고 있나? 모르는데. 가장 강력한 특징은 향교가 발달한 도시. 향교가 발달해서 향교가 발달했다는 것은 전통을 중시한다는 뜻이죠. 전통을 중시하는 거의 핵심은 뭐예요? 조상을 잘 모시죠. 조상을 모시는 거의 또 핵심은 뭐예요? 조상의 묘자리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기차 일이 나려면 조상의 묘자리를 훼손해야 돼. 그래서 아시다시피 익산이 진주보다 기차역이 훨씬 큰 거. 훨씬 큰 거. 여러분,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기차역이 없지 않습니다. 기차역이 없진 않으나 굉장히 작습니다. 그 연유가 바로 향교에 있습니다. 향교. 전통을 무시하자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전통을 중시하되 실제로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선산을 헐어야 되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선산을 헐 수 없다. 그러다 보니 퇴보하는 겁니다. 퇴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반발 앞서요. 누구보다. 이 영업을 하는 여러분은 정말 반발 앞서야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0.5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얘기가 돌았습니다. B컷이다. 0.5가 왜 B컷일까?
그 이유를 여러분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변화. 금리는 저 산 위에 아주 큰 호수가 물을 내려보낸 것과 동일하다고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부동산, 주식, 환율, 재테크의 수단, 이런 것들이 모두 바뀝니다. 그런데 금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이 금리 중에 여러분이 딱 하나 놓고 있는 금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전 세계 주식 중에 제일 비싼 주식은 전 세계 주식 중에 제일 비싼 주식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130불, 120불밖에 안. 전 세계 주식 중에 제일 비싼 주식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한 주에 얼마일까요? 3억. 주식 한 주가 3억. 한 주가. 그래서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창주주 94세입니다. 94세.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버크셔의 창업일이 7월인데 7월에 이런 얘기했어요. 개인에게 당하면 자산을 조금 잃지만 트렌드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는다. 지금의 트렌드는 금리 인하 시대입니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에 빠졌죠. 미국은 1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 20만 명 사망했는데 100만 명이 코로나로 사망했고요. 그 코로나 사망 1위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단어가 나왔죠. 인피니티. 무제한 양적 4조 달러 찍었습니다. 4,800조 원입니다. 당시 환율로. 우리나라 1년 GDP가 1,850조 원이고요. 1년 예산이 650조. 시가총액이 당시 1,750조 원이었는데 그거에 4배를 찍어서 뿌렸습니다. 당연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겠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미국이 금리를 5.5%까지 인상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당연히 고용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미국에 100만 명이 사망했잖아요. 그리고 조기 은퇴자가 100만 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인간의 본성을 자극했어. 아,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 빨리 은퇴하자. 200만 명이 일자리에서 없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으로 매년 50만 명의 신규 이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20만 명밖에 들어오지 않고 완전히 하이 에듀케이션 퍼슨만 들어왔습니다. 트럼프는 소득 수준이 낮은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요식업. 그래서 요식업의 팁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미국 가서 식사를 하면 팁을 주지 않으면 종업원이 차에까지 쫓아옵니다. 25%. 10만 원어치 밥을 먹으면 2만 5천 원을 팁으로 줘야 돼요. 그게 15%, 20%에서 25%까지 오는 건데 왜요?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하는 사람이 자꾸 없으니까 여러분 미국이 일자리의 천국이 돼버려요. 3.4%의 실업률, 완전 고용. 100명 중에 3명은 일자리가 주어져도 놀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실제로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실업률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점이 이르는 거죠. 코로나 때 지급한 모든 돈이 다 바닥이 나자
실제로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미국의 소비가 줄어드니 미국의 실업률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 떨어져. 이 얘기는 굉장히 무식합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잘 들으세요. 금리가 떨어지되 경기가 이미 나쁜 채 떨어지면 주식은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되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미리 선행해서 금리를 떨어뜨리면 주식은 반드시 오르는, 지금은 후자입니다. 그런데 이 금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니 잘 들으십시오. 고객에게 오늘 가서 퀴즈를 내세요. 그럼 고객이 당신 되게 많이 한다 이럴 겁니다. 보십시오. 미국이 0.5 금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12월에 0.5를 더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1% 내리는, 이러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월드 체인지. 그 이유를 제가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이제 드디어 1.5로 좁혀졌습니다. 한국의 통화위원회는 10월 11일에 열려요. 금요일입니다. 반드시 내립니다. 반드시 0.25. 금리가 내리면, 기준금리가 내리면 여러분 어느 정도 파장이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기준금리가 내리면 전 환급금이 다 줄어들고요. 보증연금이율이 다 떨어지고요. 우리가 파는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모두 인상하게. 그래서 기준금리가 온 경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아니 세상에 여러분께 금리 인상 인하의 참뜻을 알려드리니 보십시오. 여기서 빠진 것을 지적해 보세요. 기준금리 0.5% 인하. 그러면서 이게 B컷이래. 여기서 뭐가 빠졌을까요? 예, 중요한 게 바로 0.5가 아니고 B컷이, 이 P의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P.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P. 이 P가 뭐냐?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아니 왜 0.5% 인하하지 않고 0.5포인트 인하했다고 할까?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금리는 100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100에서 시작해서 80이 떨어졌으면 20 떨어진 거죠. 그러나 여러분 5에서 시작해서 3이 됐다. 아, 프로로 떨어지면 힌트는 40% 떨어져. 40%. 그래서 금리에는 반드시 저 P가 붙는 겁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왜 0.5밖에 안 떨어졌는데 B컷이라고 40% 떨어집니다. 40%. 이게 금리 인하의 참뜻이다. 40%, 즉 이게 느낌이면 내 이자율이 40% 떨어집니다. 40%. 이게 정말 이해하는 거고요. 오늘 고객님께 만일 만나시면 얘기하십시오. 0.5%가 아니고 밑에 옆에 P가 붙었는데 그 P 포인트의 의미를 물어보십시오. 거의 금리는요 10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기준금리는 여러분 그래서 만일 보세요. 기준금리가 3%에서 2%로 떨어지죠. 아, 1% 떨어진 게 아니고 13% 떨어지죠.
무슨 얘기냐면 고객의 이자율이 내가 받을 이자가 40% 떨어지고 33% 떨어지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보험사는 이미 금감원에서 저해지종신보험을 5년 납은 판매 중지 아니면 시책을 줄여. 왜냐하면 비상이 걸렸어요. 저해지종신보험이 너무너무 유지율이 좋은 거예요. 고객이 해약할 거로 생각했는데 해약하려고 보니까 환급금이 턱도 없이 작으니까 그래 5년은 유지하자. 그러면 5년의 원금이 되죠. 기다리면 5년 납 5년 이후에 우리가 많이 팔았을 때 30%가 넘었죠. 다 기다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5년의 원금이 됐죠. 나머지 5년 동안 30%가 수익률이 나죠. 1년에 6%씩 오릅니다. 그래서 저해종신보험 때문에 보험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매를 어렵게 만듭니다. 아예 중지해라. 이게 금감원의 방향이고요. 가장 강력한 거 7% 보증연금. 올해 모두 상품을 개정해. 그래서 이미 D-90 전략을 피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손해보험에 정말 미친 짓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간병인 20만 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모두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베이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실제로 금리가 1% 떨어졌다면 지금 올해 말 5.5에서 미국 금리가 4.5로 과연 바뀐 자금의 수익률은 얼마나 떨어지는 거냐? 무려 18.2%. 이게 비컷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비컷이냐? 그래서 지금 고객에게 여러분 저해종신보험은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나누시면 12월에 활용점정처럼 엄청난 계약을 할 겁니다. 엄청난 계약을 할 겁니다. 따라서 지금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누가 먼저 고객에게 피의 의미와 금리 인하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몇 개 맞춰보세요. 경제 성장률은 4가지 지표로 구성이 됩니다. 4가지 지표 중에 첫 번째는 소비고요. 소비는 쉽죠. 두 번째는 정부 투자. 세 번째는 기업의 투자입니다. 네 번째가 뭘까요? 수출과 수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오를 수 없는 강력한 이유가 바로 소비입니다. 소비가 늘지 않는 겁니다.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처음 저축해. 그래서 일본이 금리가 0.25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돈을 쓸 줄 알았는데 더 많이 저축합니다. 더 많이 저축. 전 국민에게 2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했어요. 그걸 몽땅 해가지고 다시 다 저축을 했던 게 일본입니다. 한국도 그런 사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1990년에 수없이 많은 무역수지 흑자로 일본 땅의 4배의 해외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가계가 부자예요.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장 슬픈 자화상은 21년째. 그러면 2020년을 제외하고 21년째 압도적 1위가 자살입니다. 자살. 교통사고로 작년에 3,800명이 죽었는데 65세 이상만 작년 한 해 4,45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원인 중에 가장 강력한 원인이 자살입니다. 한국은 노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키 돈 없는 노인을 절대 공경하지. 그리고 부부가
서먹합니다. 가면 갈수록. 어쩔 수 없이 외로움이 깊게 있고요. 한국에는요, 여러분 아세요? 한국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인들은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작아. 그걸 안 한다 마인드라고. 안 한다 마인드. 햇빛이 쫙 비치면 아 좋아.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나아졌어. 그러면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어떡할까요? 성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합니다. 다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자살하는. 그래서 같이 돈을 모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상품을 어떻게 권하느냐 모든 출발은 금리에서부터 출발하고요. 결국 이 금리가 주식, 부동산, 모든 경제에 베이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면서 그러면 금리 인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상품을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가? 여러분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확정금리, 고확정금리 상품입니다. 고확정금리 혹은 최저보증이익 이 두 가지가 가장 베스트고요. 거기에 비과세가 플러스 알파로 붙으면 더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확정금리 중에 확정금리 바로 저해지 종신보험. 여러분 메모하세요. 메모하세요. 저해지 종신보험을 고객에게 설명하는 가장 베스트는 바로 프라이싱 기법입니다. 프라이싱. 프라이싱 기법이란 무슨 얘기냐. 저해지 종신보험이잖아요. 사망하면 고액의 사망보험이 나오죠. 거기에 아주 고수수료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납은 5년의 원금, 7년 납은 7년의 원금, 원금 지나면 25% 수익률 나는 핵심이 뭐냐? 바로 프라이싱. 여러분 모든 보험의 기본은 유지율. 유지율. 저해지 종신보험이요. 24회 아니 죄송해요. 모든 생명보험이 24회 유지율이 60%. 그리고 60회 유지율이 25%. 그러니까 10년 유지율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10%입니다. 10%예요. 손해보험은 어떤 줄 아세요? 손해보험의 36회 유지율을 아세요? 30%가 안 돼요. 손해보험은요, 10년 전 상품이 거의 효용이 없어요. 다 깹니다. 모두 깨요. 그래서 생명보험은 냉장고, 손해보험은 여러분 전자레인지라고. 그 주기하고 똑같아요. 그 주기하고 똑같아요. 전자레인지 바뀌는 거하고 전자레인지 한 3년 되면 바꾸잖아요. 더 오래 쓰나? 냉장고 7, 8년 되면 바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봐요. 어느 보험사에서 7%를 보장한다고 칠게요. 8%를 보장해. 10년 유지율이 10%잖아요. 그래서 0.8%를 보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8%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희종신보험도 마찬가지. 프라이싱 기법. 유지율을 감안한 확정이율. 그래서 여러분 절 보세요. 진짜 나쁜 게 뭐냐. 7년 납입이 끝나면 7, 8, 9, 3년 동안 25% 수익이 붙죠? 그러면 1년에 8% 수익이 붙어야 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7년에서 8년 될 때 2%밖에 안 붙고요. 8년에서 9년 될 때 2%. 9년에서 10년 되면서 20%. 그게 무슨 뜻이냐? 원금 대분 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권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해종신보험은 부익부 빈익빈익. 끝까지 남는 사람에게 승자의 깃발을 꽂아주는 것이 저해종신보험.
왜냐하면 자산가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유지하고요. 자산가가 아닌 분들은 원금 되면 깨니까. 그래서 실제로 고객에게 보장하는 이율은 우리가 파는 이율이 10년 유지했을 때 이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겁니다. 따라서 역이용하십시오. 여러분, 고객님이 끝까지 유지하셔서 이 수익을 받으십시오. 이게 제일 좋은 화법이다. 이 말씀 여러분께 드리면서 저해중심보험의 현존하는 최고, 여러분 은행은 지금 현재 보시면 평균 예금이 2.7%, 평균 적금이 2.8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1년 만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고요. 저해중심보험 7년 납 중에 베스트 바로 ABL. ABL이 7년 완납됐을 때 100.0%고요. 그리고 10년 시점에 124.8%로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아요. 그리고 이번 달에 시책, 13차월의 시책 모두 합치면 900%가 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가장 유리하고 고객에게도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ABL의 인지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적으세요. ABL의 대주주는 안방그룹이고요. 안방그룹의 대주주는 중국 정부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책임지는 유일무이한 금융그룹이 안방그룹이고요. 안방그룹의 대표 생명보험사가 ABL. 이렇게 보시면 ABL의 안정성 중에 안정성, 가장 안정적인 중국 정부가 책임을 지는 생명보험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ABL의 124.8%도 결국은 뭐예요? 프라이싱. 끝까지 남는 사람이 승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에게도 수수료, 시책 가장 유리하니까 보세요. 0.1%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으나 고객에게 가장 높은 것을 권하면 고객은 고개를 분명히 끄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7년 납, 10년 환급.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걸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얘기할게요. 바로 적으세요. 청년저축입니다. 청년저축. 청년저축이 10% 보증 상품인데 4개월에 50% 깹니다. 4개월에. 왜요? 원금이 일찍 나오니까. 원금이 일찍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 목돈을 못 모읍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고객을 만나서 아우 이게 수익률이에요? 아우 너무 낮아요. 아이고 이걸 높다고 권하세요. 이럴 때 여러분 그냥 나오지 마시고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재테크의 핵심은 여러분 적으세요. 진입장벽입니다. 진입장벽. 진입장벽 제가 여러 번 얘기할 거예요. 진입장벽이 뭐냐? 이 저축을 끝까지 유지할 것이냐? 깰 것이냐? 진입장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축을 유지합니다. 진입장벽이 낮으면 바로 깨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금 빼서 골프채 바꾸는 사람 봤어요? 앙코르와트가 무너진대. 우리 빨리 갔다 오자 집 팔아서. 이런 사람 보셨어요? 부동산은 재테크 중에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재테크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팔면 반드시 부동산으로 이전합니다. 그걸 진입장벽이 높은 저축이라고 해요. 1년 만기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김치냉장고가 고장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돈을 못 모으는 거. 그래서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은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거예요.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저축은 주식입니다. 주식은 수익이 나면 찾아가고요.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죠. 그래서 그지되는 거예요. 그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도 모르고 떨어집니다. 그걸 수익률의
비대치성이라고. 보세요. 1억을 맡겼는데 5천만 원이 됐어요. 몇 프로죠? 마이너스 50%죠? 5천만 원이 1억이 되려면 플러스 100% 수익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수익률의 비대치성이라고. 여러분, 1억을 맡겼는데 2천만 원 됐어. 그럼 얼마? 마이너스 몇 프로죠? 8%죠? 2천만 원이 1억이 되려면 400%가 있어야 되는. 이번 생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생에는 불가능한. 그래서 혹시 아직도 수익률 70%짜리 주식을 갖고 있다면 빨리 포기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은 엄청 많아.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은 왜 없느냐? 수익률의 비대치성. 진입장벽. 그래서 고객들에게 야 10년 동안 끝까지 모아. 그럼 네가 승자가 되는 거고 부자가 되는 거야. 그중에 제일 높은 걸 권한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높은 상품을 권한다가 아니고요. 이 저축은 진입장벽이 높아. 10년 동안 다른 건 다 약해도 이거는 끝까지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고객이 왜? 아 이건 환급금이 낮고 보장이 있기 때문에 7년에는 원금되고 그 이후에 24.8%가 붙는 거야. 끝까지 갖고 있어. 여러분 서울대 경제학과 부교수들 다 그 집. 그런데 시장에서 평생 바느질 만한 장인은 저축도 모르지요? 독에다 돈을 넣습니다. 독. 아시죠? 독. 항아리. 그런데 그분이 부자가 되는 것은 바로 쓰지 않는 거예요. 해지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얘기합니다. 프라이싱과 진입장벽을 적절히 얘기해야 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저축 124.8%. 여러분에게도 시책도 아주 뛰어나고요. 수수료도 아주 좋으니까 얼마부터 시작해요? 1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들께 가장 쉽게 권했던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만들기입니다. 다른 것은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3천만 원 만듭시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루에 10,000원. 아주 쉽죠? 100배 전략. 하루에 10,000원, 한 달에 30만 원. 그러면 3천만. 여러분 적으세요. 마지막 클로징은 여러분이 왜 클로징을 못하냐? 마지막 클로징은 항상 납입의 부담금을 줄여주셔야 돼요. 납입의 부담금을 줄여주지 못하면 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100만 원 이하는 하루 계산하는 거예요. 하루 15,000원이야. 쉽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100만 원 이상이 되면 1년으로 계산합니다. 1년에 1,000만 원씩만 맡겨. 이렇게 계산하는. 납입의 부담금을 줄여줄 때 고객은 사인해요. 아이고 30만 원씩 10년 못 내요. 이러지만 하루에 10,000원, 하루에 3,000원, 하루에 7,000원 이것은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골든타임 홈쇼핑은 10시부터 12시. 10시부터 여러분 영업이 안 되거든. 아무데나 롯데홈쇼핑 같은데 10시에 틀면 그 홈쇼핑 회사에서 최고의 쇼호스트가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그분들이 10월 돼서 하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한 해가 갑니다. 한 해가 가면 피로도 늙습니다. 그래서 하루 10,000원, 30만 원으로 세월을 이기세요. 이런 것들 아주 주옥 같은 카피가 그리고 세일즈 멘트가 나오는 게 홈쇼핑이에요. 왠지 아세요? 1시간에 얼마인지 아세요? 저녁 10시부터 11시 보통 55분하고 5분 공익방송을 하거든요. 55분에 홈쇼핑은요 아무 책임 안 져요. 아무 책임 안 집니다. 그냥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광고주가. 얼마인 줄 아세요? 1시간에 2억 1,000만 원. 10시부터. 보통 10시까지는 공중파나 아니면 유튜브를 봐요. 그러다가 10시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홈쇼핑으로 쓱 돌립니다. 그걸 제일 많이 이용한 데가 어디예요? 바로 SK텔레콤. SK텔레콤이 뭘 이용한 줄 아세요?
여러분 놀라워요. SK텔레콤이 10시가 돼서 갑자기 SK텔레콤의 화상 혹은 사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누가 보낼까? 여러분 10시에 누가 사진을 보내는 줄 아세요? 잘 모르죠? 10시에 누가 사진을 보낼까? 10시에 골드미씨들이 보내는. 난 이 시간에도 이렇게 이쁘다. 사진 셀카 찍어가지고. 맨 얼굴을 친구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10시에 잘 보세요. 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게 빅데이터예요. 여러분 명절에서 제일 힘든 날은 언제예요? 남자는 명절이 추석이 지나고 길면 힘들어요. 여자는 짧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길 때 여자들이 모든 스트레스를 누구에게 풀어요? 남편에게. 그래서 가장 많은 이혼이 그때 나와요. 그래서 이혼의 핵심은 2월과 10월이에요. 추석 명절은 1월과 9월인데 왜 2월과 10월이 많은 이혼을 하죠? 숙려 기간이 한 달 있어요. 생각해봐라. 생각해보고 안 되겠다, 헤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굳게 하는 게 10월이에요. 여러분 이게 태종대 자살바위예요. 아세요? 태종대 자살바위 안 가봤어요? 태종대 자살바위의 그 멘트 때문에 다 죽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올라갈 땐 신경질 나서 못 봐. 그리고 거기 가서 소리 지르고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고 내가 죽으러 왔지. 그래서 죽는 네. 여러분 그래서 홈쇼핑이 추석 바로 다음 날은 상상도 못하는 핸드백. 도저히 못 갈 여행지 가장 비싼 걸 광고하는 거예요. 그걸 광고하면 어떻게 해요? 남자가 카드를 주고 가요. 아니면 경제권이 없어. 그럼 어떡할까요? 여자들이 스스로 자기를 위로합니다. 고생한 나는 이 정도는 가질 필요가 있어. 그때 결정하는 게 바로 명품 백인 거예요. 이거 뭐래요? 여러분 빅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주옥 같은 고객을 이끄는 핵심. 여러분 보세요. 보험료 부담을 줄여. 그래서 하루 10,000원. 이게 3,000만 원이 된다. 이럴 때 가장 힘이 있는 거예요. 가장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저축은 쳐다도 안 봐요. 다만 1,000만 원만 들자. 그러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죄송한데 카톡 메인 메시지를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만들기로 바꿔두시면 고객이 무의식적으로 봅니다. 무의식적으로 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얘기할 때 고객이 마음을 연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실제 은행 대비 실제로 수익률 차이가 10% 이상 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9.6% 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권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에서 가장 늦추는 것은 보험의 예정이율이에요. 예정이율이 떨어지면 환급금이 떨어지고 보장성 보험료의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 OECD 예측 대한민국의 2030년 이율은 0.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지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걸 보세요. 메모하세요. 메모하세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25조 6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여러분 이런 건 반드시 세법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바로 비과세 계약자 변경. 비과세 계약자 변경. 이거 어려울 게 없어요. 원계약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바꾼 계약자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요. 원계약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바꾼 계약자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5년 이상을 원계약자가 납입하면 바뀐 자재분은 납입의 의무는 없는 거예요. 다만 10년 유지의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 세대 이전 중에 가장 강력한 바로 피보험자까지 교체할 수 있다.
피보험자까지 교체할 수 있는 게 ABL입니다. 그래서 비과세기가 10년으로 유일무이하게로 ABL에 여러분 뭐예요? 피보험자 교체 비과세 세대 이전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께 드립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목돈 말씀 말씀드렸고요. 특정 금리 중에 최저 보증 이율 중에 가장 강력한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KDB의 7%. 성격이 달라요. KDB의 7%. IM라이프의 7%. 그리고 IBK의 8%. KDB의 7%는 가장 연금액이 많아요. KDB가 가장 연금액이 많아요. 다음, KDB는 수업해서 매각이 공회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냈다가 고객이 KDB의 안정성을 시비 걸 수도 있어요. IM라이프의 7%는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적으세요. AI 글로벌 펀드가 장착돼 있어요. 그래서 투자도 하고 만일의 경우 7% 연금을 받겠다면 IM라이프 지금 같은 시기에 미국 연말 랠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실제로 IM라이프의 AI 펀드를 권하는 게 필요해. 그러면 고객은 반드시 이렇게 손해보면 어떡하죠? 그러면 첫날부터 7% 이렇게 권하는 게 IM라이프의 7% 연금. 다시요. IM라이프의 7% 연금은 7% 연금을 권하는 게 아니고요. AI 선진 주식형 펀드를 권하시고 만일의 경우 손실이 났을 때 7% 연금으로 마이너스 500%가 돼도 보존을 해준다. 이게 뭐예요? IM라이프의 7% 연금. 그런데 여러분 만일 고객이 조금 더 안전한 연금을 원한다면 8% 연금을 권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은행이 20개 적으세요. 우리나라 은행이 20개 있어요. 20개. 20개 중에 국책은행은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지는 은행이 5군데 있어요. 여기 보시면 KDB 산업은행 아직은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국책은행이고요. 한국수출입은행 일반인이 거래가 안 돼요. NH농협은행도 국책은행, 수협은행도 국책은행이고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전 세계 똑같이 중소기업은행은 다 국책은행이에요. 그러면 국책은행인 IBK의 특징이 뭐냐? 메모하세요. 중소기업은행법 적용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은행법 적용.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적립금이 모자랄 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금자 보호는 5천만 원인데 IBK는 예금자 보호 외에 만일의 경우 적립금이 모자랄 때 대한민국 정부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진다. 여러분 중소기업은행은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망하면 그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행은 다 국책은행. 모두 국책은행. 그런데 IBK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액의 좀 작은 부분이 작지만 안정성 부분으로 고객에게 설득을 한다면 국책은행 중소기업 은행법 적용 국책은행을 설명해서 아주 안정된 연금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30세부터 연금 개시가 돼요. 30세. 따라서 보세요. 10살짜리 아이가 있다면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자녀, 수익자는 본인으로 해서 자녀가 30이 되면
연금 개시가 부모가 받고요.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가 부모가 받을 연금액을 받는 2세대 연금이 가능한 거의 유일무이한 상품이 바로 IBK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IBK의 특징, 8%가 보장되는 것도 물론 강력한 특징인데 보세요. 여기 한 장입니다. 첫날부터 8% 보장되고요. 첫날부터. 두 번째, 연금 개시 시기가 이걸 팔란 뜻이 아니에요. 절 들으세요. 이걸 얘기해야 만남이 돼요. 야, 30세부터 연금 개시가 된대. 너 애가 10살인데 8% 보증이기 때문에 30이 되면 160% 보증이야. 이해하세요? 가입할 사람 많지 않아요. 가입할 사람. 그래. 좋은데 생각해볼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권해요? 야, 금리가 떨어지니 2천만 원만 만들자. 이렇게 권하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어댑테이션을 잊으시면 안 돼요. 웨스트 포인트의 사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익힌 수많은 전술이 전장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웨스트 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의 사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싸우기 위해 싸워라. 쟤는 내가 오른쪽을 찌르면 왼쪽을 찌른다고 배웠는데 왜 오른쪽을 찌르지? 이런 거 따지지 마라. 이게 웨스트 포인트의 사운이에요. 그래서 어댑테이션, 다양한 솔루션을 갖고 고객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 하고 마지막이 안 되면 간병빈 들었어? 라고 가정하는 이런 절적 영업 액티비티가 있어야지 하나만 딱 가져가가지고 안 되면 다음에 올게. 고객이 여러분 고객과의 만나는 시간은 모멘트 오브 트루 진실의 순간이 그 진실의 순간인데 이 고객에게 그냥 다음번에 올게 하는 것을 고객에게 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이거 자세히 가지고 올게 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했을 때 고객은 다 달리기 때문에 그래? 그럼 이건 괜찮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다음 방문에서 클로징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8%인 걸 팔란 뜻이 아니에요. 수수료도 작고 시책도 작아요. 그렇다고 과외로 놓지 말고 8%가 30세부터 연금 개시가 된대. 그리고 고객이 딱 들었을 때 그런데 미국 금리가 인하됐잖니. 2천만 원 만들기부터 시작하자. 이게 영업인 거지. 이걸 죽일까지 팔아야 되겠다 내가. 너 이걸 가입 안 하면 너도 끝이고 나도 끝이다. 그리고 문 잠그고 거기서 무릎 꿇고 그러지 말고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거예요. 최저 사망 적립금. 이게 뭐예요? 그 유명한 살아서도 8%, 죽어서도 8%. 왜냐하면 8%로 적립된 연금 지급 중기금이 최저 사망 적립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다가 일부만 받고 못 받는 그런 가족이 8%로 적립된 모든 연금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연금액 그리고 요걸 최저 연금 지급 기준금액과 사망보험금이 정확히 일치. 무슨 얘기냐? 고객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연금 받다 내가 죽으면 우리 신랑 다시 장가 가가지고 내가 못 가면 비는 이런 이럴 때 여러분이 분명히 얘기하는 건 그거 아이들에게 사망시 수익자 지정해주면 애들이 그대로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국민연금을 이기는 연금에까지 설명했고요. 2세대 연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계약자 부모, 자녀 그리고 자녀가 연금을 이어서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연금의 비교, 연금액 비교까지 해드렸어요. 보세요. 저는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정말 치열하게 50일을 살았어요.
정말 여러분 상상도 못해. 진짜 상상도 못해. 강철 체력으로 50을 살았는데 어디가 뛰노냐? 저는 병원이라고. 병원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무사, 세무사를 반 죽여가지고 진짜 반 죽였어. 그래서 뭘 만들어냈냐? 스몰 사금복을 만들었어. 가장 쉬운 사금복입니다. 사금복,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아킬레스건은 보니까 페이닷컴입니다. 지가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지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스몰 사금복 솔루션을 만들어냈어. 뭐냐? 페이닥터가 사금복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뭘까요? 현금지급. 현금지급. 10만 원 받는 페이닥터가 900만 원 현금으로 받고 100만 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페이닥터는 동일 급여날 동일 1,000만 원이 나오잖아요. 이해하세요? 페이닥터가 상관할 일이 전혀 없어요. 다만 선택적 복지가 적용돼야 되니까 카드 만들어서 페이닥터 한 달 커피값 복지카드에 10만 원씩만 넣어주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연말에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딱 2건씩 하겠다. 10월, 11월, 12월.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제안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킬레스건 20% 데포짓의 리스크, 또한 출구 전략의 핵심 방안, 그리고 원장과 가족들이 볼 수 있는 혜택, 요거 아무데도 연구하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스몰 플랜으로 하나씩 만들자. 그리고 내년 돼서 의사가 교체되거든 큰 금액으로 혜택을 더 보자. 이걸 싫어할 원장 아무도 없어. 의사 페이닥터가 2명만 있으면 2명짜리 사금복을 만들자. 다만 비용이 많이 드니 월납 300짜리 경영인정인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페이닥터 2천만 원 받는데 15% 300만 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려면 어쩔 수 없이 페이닥터가 힘들어. 어렵잖아요. 그걸 개선하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날 월납 300, 금요일 날 원래 1,000원 했어. 의사에게 100% 사금복으로 접근했으나 사금복은 생각해 볼게. 그런데 상속증여는 좋아. 보세요. 42살짜리 원장이 11살짜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78억짜리 부동산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증여하는 플랜, 기가 막힌 플랜입니다. 자식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해요. 부모가 30%, 자식 11살짜리가 70% 지분을 가진 5천만 원짜리 법인을 설립합니다. 부모가 30, 자녀가 70이기 때문에 30억을 빌려줄 수 있어. 30억으로 병원 건물의 두 층을 다 삽니다. 나머지 본인이 소유한 50억짜리 건물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출자 전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출자 전환합니다. 그럼 부동산이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비중이 자식이 1%, 엄마가 99%가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나중에 자식에게 두죠? 사후 유산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육을 들으시면 와, 이런 플랜이 다 있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금복 300만 원짜리로 시작해서 상속증여로 1,000만 원짜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아주 쉽게 사근복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스몰 플랜. 그건 말이에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급여 지급 방식을 1,000만 원 받는 페이닥터를 900 받고 100 사근복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려면 딱 2개밖에 없어요. 장학비하고 연수비. 장학비하고 연수비는 현금으로 지급해도 돼요. 그러면 의사가 1,000만 원 받을 걸 100을 받는다고 항의할 의사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병의원 특강 10월 5일 토요일 10월 이때가 징검다리 연휴라 죄송합니다. 10월 이번 주 토요 특강은 스킵하고요. 10월 5일 특강에 여러분 꼭 나오십시오. 꼭 나오셔서 바로 해피닥터 플랜. 의사도 편하고 원장도 편하고 여러분도 행복한 플랜을 교육합니다. 이 자리에서 할 거고요.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우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B사 밸류마크고요. 밸류마크의 병원 특화 플랜, A사 A 플러스 S 의사 상속 플랜, 100% 성공하는 사근복 소액 플랜. 거기다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의사의 부동산, 개인현금을 25살이 아들이 첫 취직을 했는데, 네? 급여를 250만 원 받아요. 250만 원. 250만 원 받아서 지가 230 쓰고 20 저축하잖아요. 이해하세요? 250을 다 저축하면 뭐 먹고 살지? 부모가 그걸 내주고 계약자 자식, 피보험자 자식, 수익자 자식으로 가입하고 부모가 현금으로 주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정말 은행의 PB들이 가장 많이 하는 플랜이 제가 얘기한 그 플랜입니다. 그것까지 그날 공개해 드릴 테니 가장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부자도 세금은 아까운 거예요. 그런 플랜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장 중에 최고의 시장을 저는 의사시장이라고 보고요. 의사시장 중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액 플랜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20% 데포짓 그리고 출구 전략 그리고 원장의 가족들이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솔루션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림과 동시에 상속증여 플랜 그리고 의사의 5대 플랜을 함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요번 마감 잘하시고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은 월말 마감 준비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에 후보자까지 잘 모시고 가셔서 병원 플랜을 밸류가 A 플러스가 주어떻게나 따라올 수 없는 병원 플랜의 핵심을 여러분께 드리겠다. 이 말씀을 3일간 놀러 가야겠다. 그런 계획을 괜히 얘기했나? 짰으면 죄송한데 다음 주에 가세요. 그 다음 주는 또 다른 특강이 있으니까 못 가. 결국 아시겠어요? 마치겠습니다.